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회사 연봉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연봉이 중요하죠. 우선순위에 드는 거는 당연하죠, 직장인이라면. 근데 그 연봉보다 중요한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 연봉은 마음에 드는데 만약 오늘 말씀드리는 어떤 그 체크리스트가 대부분 해당된다. 그러면 그 회사 다니는 거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월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잃거나 삶의 방향 자체가 이제 틀어지면 결국 손해보는 장사가 되거든요. 시야가 좁아지면 자기가 손해보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줄도 모를 수가 있어요. 과연 나는 이 직장에서 남는 장사를 하고 있나. 오늘 한번 이제 살펴볼 거예요. 냉정하게 지금 나의 직장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를 깎아먹는 환경인가? 파악하시는 거예요. 깎아먹는다는 게 뭐예요?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막 퇴보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버텨봐야 남는 게 없다 싶은 그런 환경인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 기준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깎아먹는 환경은요, 출퇴근 이후에 삶을, 내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있나?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9 to 6가 안 지켜지는 회사 지금도 아주 많습니다. 야근도 잦고 이제 심지어 주말에도 일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럴 때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까? 결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게 바빠서 내가 지금 빨리빨리 성장하고 있나? 노하우가 쌓이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 회사도 또한 성장을 하겠죠. 근데 짚어봤더니 바쁜 이유가 회사가 주먹구구식이라 시스템도 아무것도 없어서 별 시답지 않은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느라 늘 바쁘다면 이러면 또 문제가 달라지죠. 내가 성장하는 것과 관계없이 나만 지쳐간다. 그러면 단호하게 결정하셔야죠. 근데 일상의 균형이 깨짐에도 불구하고 일이 바쁘니까 정말 미친 듯이 막 나도 성장해. 야근하는 대로 일을 배워.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선배들한테 막 욕먹으면서 계속 따라다니는데 이제 내 친구들, 이제 다른 회사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 한가하게 일하는 애들보다 내 능력이 몇 배나 빨리 느는 것 같아. 그러면 얼마 동안은 내가 일만 하는 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공짜로 배우는 거잖아요. 공짜가 뭐예요? 월급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면 일만 해도 어쨌든 몇 년 없는 셈 치고 일만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추천드려요. 일도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런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나를 깎아먹는 환경인가 알 수 있는 기준 두 번째. 아무것도 내가 못한다면 회사 다니는 거 왜 아무것도 못해? 시간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지쳐서 딴 생각이 안 나. 뭐 이 정도면 이제 심각하게 다른 길을 고려해 봐야죠. 후배 중에 이제 중소기업의 팀장으로 있는데 그 회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일도 많이 배우고 동료들하고도 굉장히 끈끈하대요. 회사의 비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이상을 악착같이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경력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어느 날 만나니까 이 얼굴이 막 말이 아닌 거예요. 막 푸석푸석 정말 그야말로 늙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1년 내내 뭐 감기 달고 살고, 그리고 그 오랜만에 본 사람은 어우 야 얼굴이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좀 쉬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했어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그래서 그 얘기에 와이프도 동의를 했대요. 일단 그만두고 쉰다는 건 사실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회사를 그만두면 우리는 다들 뭐 큰일 날 줄 아는데 그렇게까지 큰일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시야가 넓어질 수 있고 다른 기회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죠. 뭔가 다시 준비해서 좋은 새 출발을 할 확률도 높아요. 그 후배가 이제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제 와이프가 같이 일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와이프 일 나가고 본인은 이제 쉬기 시작했으니까 일어나서 애들 아침 챙겨 먹이고 자 학교 보내고 종일 이제 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사람 안 만나고 일 안 하니까 술도 안 마시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금방 회복하는 거죠. 혼자 여행도 다녀오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는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몸과 마음이 내가 지치고 병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가 예민하게 느낀단 말이죠. 그걸 알아냈을 때는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내 건강을 담보로 돈을 받는 건 그건 100% 믿지는 장사예요. 자, 두 번째. 성장하고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기준을 한번 보면 내가 나를 키울 수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그 강연이 있어서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그게 출근 시간대였어요. 굉장히 복잡했는데 우연히 어떤 남자가 그 지하철역에서 동창을 만났나 봐요. 서로 너무 반가워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사원들이었어요. 이제 한 친구가 하루에 일이 30분밖에 없대요. 30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놀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책상 앞에서 눈치 보면서 노는 게. 물론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선배가 후배를 챙길 여력이 안 되는 회사도 많죠, 사실. 그러면 뭐 눈치 보면서 뭐 좀 선배 일도 도와주면서 어쨌든 기다리고 버티다 보면 일이 생기고 주로 바빠지겠죠? 문제는 뭔가 하면 일이 그냥 그렇게 단순한 업무고 많지도 않고 계속 지루하고 얼마 동안 기다려 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배울 수 있는 일이거나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냥 시간을 때우고 그 때우는 시간이 흘러도 내가 발전할 만한 업무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연봉이고 뭐고 간에 이제 빨리 그 회사는 그만두셔야 됩니다. 나이만 들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요. 그야말로 내 몸값만 시간 갈수록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일이 별로 없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우리가 막 꿀알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바는 그럴 수 있죠. 내가 공부하면서 하루 뭐 3시간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이 별로 없어. 몸이 고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3시간 해서 돈 벌어서 어쨌든 별로 피곤하지도 않으니까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건 오케이. 근데 이건 직업은 다른 거잖아요. 일도 별로 없고 칼퇴근하고 성장도 없다. 그건 그냥 정체가 아니라 후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나를 키울 수 있는가? 먼저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모든 동료가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모든 동료의 수준이 다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좋을 수는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못마땅한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내가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 하면 그들의 장점입니다. 장점. 내가 그들에게 뭘 배울 건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직장은요, 다 어른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 회사에 채용돼서 다닐 정도면 뭔가 나 이상의 장점을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전제해도 틀리지 않아요. 안 그러면 그 회사에 입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뭐 사람들이 다 이상해, 뭐 이기적이고 못됐어, 이런 느낌 들 수 있죠, 물론. 그래서 직장이 막 무섭고 회의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들의 단점만 계속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적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부장이 너무나 감정 기복이 막 심해요. 도대체 감정이 너를 뛰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으면 되게 힘들죠?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장점 하나만 딱 찾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기가 막히게 한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정말 저 사람 전문가구나. 그거 하나만 보자. 그걸 내 걸로 만들자. 빨리빨리 배우자. 더 자극적으로 하려면 막 저 프레젠트 기술을 좀 훔치고 싶다.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죠. 감정 기복이 심한 게 그 직장 상사의 인품이라고 하고 그걸 못마땅히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직장 상사의 인품이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그건 그 사람에 속한 일이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그 인품 때문에 막 당하고 있으면, 그래 내가 너보다 늦게 태어나고 늦게 입사한 죄로 그래 당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또 다른 빌런 툭 하면 선을 넘어요. 사생활에 대해서 너무 또 궁금한 것도 많아. 그래서 한번 정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 말씀 참 선배님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중하게 얘기해야죠.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뒤에 가서 막 저 사람 너무 이상해. 정말 이상하지 않니? 이러면서 막 뒷담화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표현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빌런의 장점을 다시 찾아내야 되는 거죠. 회의 진행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장점을 찾으려고 봤더니. 뭐 사람들의 의견이 점점 심각하게 논쟁으로 막 치달으면 확 워워 시킬 줄도 알고, 그리고 분위기 쎄해지면 분위기를 다시 훈훈하게 만들 줄도 알고, 그러면서도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 저 사람은 저런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 빌런을 싫어만 할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배워야지. 계속 이제 관찰하고 메모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면 회사 생활 굉장히 바빠집니다.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이 사람한테 이거 배워야 되고, 저 사람한테 저거 배워야 되고. 이거예요. 그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막 장점들을 배워가면서 바빠지겠죠?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열이면 10명 다 아부하고 뒷담화하고 이기적이고 대체 배울 것도 없어. 더 있다가는 나쁜 물만 들겠어. 이럴 경우에는 뭐 안정적인 연봉이라 하더라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 있죠. 사람은 부정적인 부분을 너무 빨리 배우거든요. 영향받고, 향 싼 종이에서는 향 냄새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배울 건 없고 나쁜 영향만 받겠구나. 내가 이 회사 저 사람들이랑 같은 수준으로 보인다면 그건 안 될 말이다 라고 판단되면 회사 그만둬야죠.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자, 그 일을 오래 했을 때 나한테 어떤 경력과 어떤 가치가 남을 거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1년 후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 3년 여기 있는다면 3년 후에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거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항상 미래의 나에게 물어보는 습관, 때때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3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했을 때 어떤 경력을 나는 인정받을까? 내 모습이 어떤 부분에서 레벨업 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3년 후에 내가 나에게 그때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지 않은 걸 후회하는 내가 예상되면 그만해야죠. 혹은 반대로 그때 그 고생을 하면서도 악착같이 버티기를 너무 잘했어. 그럴 게 예상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야죠. 사실 연봉보다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습니다. 평생 직장이란 말은 이제 없어요. 늘 내게 지금 이 직장이 어떤 의미인지 늘 깨어서 긴장하면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